진짜 욕 못하겠다. 컷.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암 친구들, 비연암 친구들도 보고 있나요? 자, 수능 특강입니다. 적용학습 3강, 고전시가 시 3편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평시조 2개고요. 사설시조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평시조라고 하면은 사음보, 그리고 초장, 중장, 종장, 그리고 3장 6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평시조는 자 일반적으로는 사대부들이 유교에 대한 내용이나 자연친에 관한 내용을 적는 걸 평시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조선 후기에 많이 지어졌던 사설시조는 이 52페이지에 고전시가 3강에 다시 같은 작자 미상이 많습니다. 사설시조죠. 자 우리가 대략적으로 만약에 자 가나 평시조는 평시조 2개를 묶으면 평시조입니다. 작가 이름도 나와 있잖아요. 평시조. 평시조는 대부분 다 사대부들이 지었기 때문입니다. 자, 평시조는 3장이고요. 6구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주로 뭐 조선 전기에 많이 지어졌긴 했지만 뒤로 가도 꾸준히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시조가 당연히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설시조였겠죠. 자, 주로 작가는 사대부 작가예요. 기생들도 짓긴 했지만 사대부 작가들입니다. 사대부 작가. 자, 내용은 그러면 사대부가 지었으니까 어떤 내용이겠어요? 유교적인 도리입니다. 유교적 내용 플러스 자연친화. 유교적인 내용이나 자연친화의 내용을 주로 짓습니다. 자, 근데 물론 이거 100% 아닙니다. 네, 특히 고려 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있죠. 개유정난 때라든지 이렇게 이슈가 있었을 때는 자, 이 사대부들이 유교적인 도리, 충, 효, 열 뭐 이런 내용보다는 주로 정치적인 숙적들의 정적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많이 지었겠죠. 자, 그리고 사설시조는 다시예요. 사설시조. 예전에는 어시조를 같이 공부를 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어시조라고 해서 자, 사설시조가 3장 8구 이상이에요. 3장 8구. 자, 그럼 여기 지금 7구가 빠졌죠. 3장 6구는 6덩어리, 문장 6덩어리. 자, 근데 3장 8구 이상이면은 2덩어리가 더 길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3장 7구는 뭘까? 그걸 어시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요즘 어시조를 잘 안 가르치더라고. 주로 우리 평가, 사설, 중도 요 정도로만 이제 구분을 해서 자, 3장 8구 이상입니다. 작가도 확대가 됩니다. 서민이나 서민 작가층으로 확대됩니다. 자, 생미 확대란 말을 일부러 넣었다. 왜냐하면 사대부 작가들도 여전히 쓰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설시조라고 해서 100% 서민 작가만 씁니다. 그건 또 아닙니다. 물론 평시조도 100% 사대부만 쓴 거는 당연히 아닙니다. 자, 그러면 유교적인 내용 우리 서민들이 주로 이런 거를 쓸까요? 전혀 아니겠죠. 주로 인간적인 감정을 씁니다. 인간적인 진솔한 감정. 인간적인 진솔한 감정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쓰고요. 당연하죠. 서민들한테 이슈는요. 유교의 효라든지 경전의 도리라든지 이런 거 아닙니다. 충성심 아닙니다. 사랑, 미움, 질투, 기다림, 원망 이런 게 이제 주제겠죠. 자 여기다가 얘들은 자연친화 쓴다고? 얘들은 자연친을 즐길 수가 없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요. 힘드니까요. 탐관오리들이 다 뺏어가니까요. 여기다 플러스 현실 비판 들어가 있습니다. 현실 비판. 그래서 우리가 사설시조는 주로 풍자와 해학을 동반하는 겁니다. 풍자, 비꼬기, 해학, 웃기기. 풍자와 해학을 동반하는 거예요. 서민들이 양반들이라든지 지배계층에 대한 욕을 해야 돼. 근데 무섭다는 말이죠. 대놓고 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돌려서 말하면서 웃기게 말하겠죠. 자, 이게 전체적인 시조의 흐름이고 참고로 이런 시조는요. 고려 말부터 지금까지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024년 지금까지 지어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고전시가 양식 2개 중에 하나예요. 시가, 시조, 가사 이렇게 2개 남아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내용 들어가 볼까요? 이조노의 시조입니다. 고려의 말에 공인왕 때, 네, 이 관리입니다. 참고로 여기 나오는 이조노는 역사 선생님들은 싫어할 거예요. 왜냐하면 왕권을 굉장히 약화시켰던 귀족이거든요. 오히려 이조노가 싫어하는 구름, 간신배, 신돈 이 사람이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권력에 좀 참여를 해서 왕권을 강화시켰다. 이렇게 평가하는 역사쌤들 좀 많다고 하더라고. 자, 가시 들어가 볼까요? 구름이 자 간신배 신돈입니다. 자, 신돈이긴 한데 본인 입장에서는 간신배겠죠. 간신이고 참고로 신돈의 직업은 승려입니다.
승려. 자, 신도는 승려입니다. 구름이 무심 탄 말이, 자, 무심이 나왔네요. 고전시가에서 무심은 1번 욕심 없다. 주로 이걸로 쓰는 것 같아요. 2번 정이 없다. 무정하다. 자, 여기서는 1번이겠죠? 1번. 스님이 욕심이 없다는 말이 책 아마도 거짓말이로구나. 허랑하다는 거짓이다. 중천에 떠 있으면서, 자, 중천 그대로 사전 해석을 하면 하늘이죠. 하늘 중간이겠죠. 자, 그런데 조정이나 조정, 뭐 적어도 궁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조정, 관리사회 아니겠습니까? 관리사회 조정에서 떠 있어서 임의로,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제 멋대로란 뜻이에요. 멋대로, 임의로는 마음대로 이 뜻이에요. 멋대로, 마음대로 다니면서. 됐지? 자, 그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다닌다라는 것은 본인이 봤을 때는 뭐 권력의 횡포를 말하는 거예요. 권력의 횡포. 아니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리네. 저 땡중이. 그래서 자, 멋대로 돌아다니면서 막 권력을 횡포를 부리면서 구태여 굳이 혹은 일부러 그래 볼 수 있죠. 굳이나 일부러, 굳이 일부러 광명한 밝은이라는 뜻입니다. 밝은, 광명한, 밝은 날빛은 햇빛이에요. 네, 참고로 이 날빛 할 때 날, 햇빛은 공민왕,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왕. 자, 그러면 광명한 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광명하다는 것은 총명하고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총명, 지혜. 총명하고 지혜로운 날빛을, 즉 공명왕의 지혜와 총명함을 따라가면서 덮어버린다. 현혹한다. 임금님의 눈을 가려버린다. 그러니까 결국은 타락해서 횡포를 부린다. 이래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반대파이니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도 관심배 신돈에 대한 풍자 비판입니다. 비판.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죠? 목적성을 가지고 쓴 시기 때문에 주제는 좀 쉬울 거야. 자, 오히려 성원의 시조가 일반적인 평시조입니다. 자, 우리 그 관동별극 지은 작가 정철 있죠? 그 사람과 절친입니다.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이 사람이. 자, 성원의 시조 볼게요. 우리 미리 좀 체크를 할 겁니다. 말 없는 정산할 때 말은 세모, 정산 동그라미. 자, 계속 다 미리 체크합시다. 폐세모, 유수 동그라미, 갑세모, 정통 동그라미, 임자세모, 명월 동그라미. 자, 이중에 할 때 이도 동그라미. 자,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미리 체크할까? 세모 친 거는요, 세속적 가치입니다. 세속적 가치고, 동그라미 친 건 자연적, 당연히 세속 반대말이니까 탈속적 가치가 됩니다. 탈속적, 자연적 가치입니다. 자, 그러면 성원의 시조 들어가 볼게요. 말이 없는 정산이요. 자, 말이 없대요. 이 말은 세속적인 시비, 다툼이라든지 논란이라든지. 자, 적어볼까요? 이 말이 어떤 의미에서 세속적일까요? 세속적 시비, 다툼. 자, 말은 세속적 시비, 다툼. 됐지? 아니면은 세속적인 수다 같은 거, 쓸데없는 말을 말하는 거야. 부정적인 말하기예요. 이 말이 없는 정산이다. 자, 그러면 뭐 정산은 과묵함 이래 볼 수 있죠. 과묵함, 초연함. 쓸데없는 말이 없는 정산이요. 태가 없는 뉴스로다. 자, 선생님이 지금 물은 형태가 없는데 내가 요렇게 알시스 통에 넣어있는 페트병에 들어가 있는 걸로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페트병 모양이 됐죠. 이게 바로 태예요, 태. 자, 그러면 자유로운 물에 비해서 태는 뭔가의 모양을 결정짓는 거겠죠? 자, 그럼 태는 제약, 구속, 형식 이래 볼 수 있어요. 뭔가 허례허식이나 제약이 없는 무리로다, 유수로다, 자유로움입니다. 자유로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거를 한자성으로 유유자적이라는 말을 써요. 유유자적. 미안해. 펜 안 바꿀걸. 자, 연암은 연암 색깔 하나로 통일하는 게 좋죠? 여러분들이 필기를 한목에 모아야 되기 때문에 연암 색깔 동일하게, 다른 펜을 안 꺼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암은 하나의 색깔로 통일, 학교권은 학교권으로 통일. 이래서 나중에 여러분들만의 좋은 자소서를 만드는 거예요. 자, 계속 합니다.
자, 유수로구나. 값이 없는 정풍이요. 값 물질적 가치입니다. 값 물질적 가치. 물질적 그러니까 세속적 가치겠죠. 돈 되는 가치예요. 자, 물질적인 가치가 없는 정풍이요. 따단 벌스. 그럼 뭐예요? 물질적이지 않으니까 탈속적이겠죠. 탈속적. 돈 없는. 돈이랑 관계된 없는. 자, 정풍이요. 임자 없는 명월이구나. 임자 주인. 주인 있는 이유는 소유욕. 소유욕이 없는 네, 내 것이고 누구의 것이고 주인이 없는 명월이로구나. 무소유.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왼쪽 편에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부정적인 세속적 가치고 오른쪽 편에 있는 것들은 다 탈속적인 긍정적인 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이 중에 이 자연 속에서 병이 없는 이 몸이 자, 병에 이거 좀 다양한 병들 걱정 없이 병 없는 이 몸이 분별 없이 늙어가리라. 해석을 여러분들 쌤은 두 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분별이라는 게 지금 사용 설명서라든지 여기 이제 이것저것 다 노출이 됐겠지만 자, 분별이라는 게 걱정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1번. 자, 이곳에서 걱정, 시름 없이 왜 자연 속에서는 걱정이 생길 수가 없으니까요. 걱정이나 시름 없이 늙어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자, 두 번째. 분별이라는 게 여러분들 사리 분별력 뜻이 뭐예요?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사람들이겠지. 그 자체 구별이라는 의미죠. 구별 없이 늙어간다는데 그러면 구별이 뭐와 뭐의 구별 없이겠어요? 추리해보세요. 뭐와 뭐의 구별이 없이 여기서 잘 늙어간다. 맞아. 자연과 나의 구별이 없이 자연과 나의 구별이 없이 분별은 구별이 없이 그래서 걱정이나 시름으로 해석하는 게 첫 번째에서 구별로 해석하는 게 두 번째 해석인데 수능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내신은 학교 선생님들이 해주는 걸로 한 개로 맞춰도 되겠지만 수능 준비니까 구별이 없다. 자,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라일체가 되는 거예요. 나 이곳에서 구별 없이 무라일체 되어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나 이렇게 이곳에서 무라일체가 되어서 자, 구별 없이 늙어갈 거야. 됐죠? 자, 딱 자연 친화적인 시였습니다. 자, 이제 다시로 들어가겠습니다. 작자 미상 재밌을 겁니다. 대천바다 한가운데, 자, 대천바다 한가운데를 줄 거 주세요. 줄 거 줄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두 가지 요소가 나올 거야. 우리가 이 침을 찾을 수가 없는 침 찾기가 불가능한 요인을 찾을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바다 한가운데 침이 빠졌기 때문에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 불가능, 즉 불가능 요인 1번입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밑줄 껐던 대천바다 한가운데가 불가능의 요인 첫 번째예요. 자, 바늘 못 찾아요?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요런 양푼위에다가 바늘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충분히 찾죠. 아무리 작은 침이라도 찾을 수 있죠. 근데 얘가 지금 빠뜨린 곳이 첫 번째 하필이면 대천바다 한가운데니까 못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요인은 너무 넓은 바다에 한가운데 중침과 새침이 빠졌습니다. 연함은 사공놈들이 10명 남짓 사공놈들이 여러 명이라고 해서 하는데 여러 명의 사공놈들이 끝이 무딘 상악대를 줄 거 주세요. 자, 요인 두 번째입니다. 요인 두 번째. 바늘 찾기가 불가능하게 된 두 번째 요인이 바로 끝이 무딘 상하대. 자, 얘들아, 끝이 좀 정교해가지고 우리 왜 전자든 뭐 회사 같은 데서 쓰는 왜 아주 정교한 핀셋 같은 거 있죠? 과학 핀셋 그런 거 있으면 주우면 돼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끝이 무딘 상하대는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왜 우리 노저울 때 쓰는 이런 거 있잖아. 그거를 가지고 바늘을 귀를 꿰어낸다는 거야.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자, 계속 상하대를 끝까지 둘러매고 일시에 소리치고 귀는 바늘 귀입니다. 바늘 귀를 꿰어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 세모 치세요. 자, 여러분들 이 말은 진짜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거짓. 최소한 이거는 과장입니다. 과장.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만. 온 놈이 온 말들을 하여도 이미 짐작하세요. 자, 온 놈 세모 쳐야 되겠죠? 온 놈. 이 온 놈은 이상한 소리, 즉 거짓, 모함을 하는 자들입니다. 거짓 혹은 모함을 하는 자들. 최소한 나를 모함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 온놈들이 그럼 온말 뭐겠습니까? 온말. 거짓말이겠죠.
거짓말 혹은 모함이겠죠. 거짓말을 하여도 이미 판단해 주세요. 현명히 판단하세요.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는 일단 억울하다. 결백을 호소하는 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슷한 시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개미, 불개미 기억나십니까? 개미, 불개미. 자, 다 같이 앞에 봐주시고. 자, 내신이면은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고 수능에는 뭐 관련되는 거는 나오겠죠. 가능성이 좀 떨어지니까. 자, 요게 관련시가 하나 있거든요.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개미, 불개미. 기억나시니? 사설시조예요. 잔등, 부러진. 여러분들은 요까지만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 내신이라면. 자, 사설시조 중에서 개미, 불개미, 잔등이 부러진 불개미. 요게 똑같은 시 관계도 있습니다. 자, 해석을 이제 해주자. 사설시조입니다. 첫 번째, 초장. 개미가 있는데 ant, 파이어 ant, 불개미인데 등이 부러졌어요. 그런데 앞발에는 상처를 이미 당했고 뒷발, 개미 뒷다리는 종기가 났어요. 이런 개미가요. 광릉이라는 지명에 샘재라는 고개를 넘어가서 호랑이의 허리를 물어요. 물어서 들어요. 이 바보 개미, 이미 만신창이가 된 개미가 호랑이를 들고서 있지도 않은 바다인 동해서해 남해가 아니고 북해를 건넜단 말이 있대요. 이마. 자, 이게 진짜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누가 봐도 거짓말이죠. 그죠? 온놈이 온말을 하여도 이미 짐작하셔서. 이게 아주 유명한 사설시조가 있습니다. 네, 개아미, 불개아미, 잔등 부러진 불개아미. 앞발에 정종 나고 뒷발에 종기 난 불개아미. 광릉 샘재 넘어들어 가람의 허리를 가로물어 번쩍 추여들고 북해를 건너단 말이 이셔이다 이마. 온놈이 온말을 하여도 이미 짐작하셔서. 됐습니까? 똑같은 사설시조가 한 개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전시가 3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순간순간 튀어나오려는 욕 같은 거